아버지는 나는 텅 빈 작업실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내가 떠난 후 나의 삶은 공허했다. 나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림을 그리는 일의 반복이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이름은 최지훈. 48살의 보잘것없는 화가였다. 나는 서울의 한 작은 작업실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나의 삶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의 반복이었다. 나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림을 그리는 일의 반복이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나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고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아버지의 묘를 매일같이 찾아갔다. 아버지의 묘는 나의 삶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는 아버지의 묘에 앉아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아버지에게 나의 슬픔을 털어놓았다. 백호는 내가 어릴 적부터 키우던 진돗개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백호는 아버지의 묘를 매일같이 찾아갔다. 녀석은 아버지의 묘 앞에서 낑낑거렸고 묘를 향해 지저댔다. 나는 백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백호야, 아버지는 여기에 계시지 않아. 이제 그만 가자. 나의 말에 백호는 나의 손길을 뿌리치고 다시 아버지의 묘를 향해 지저댔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무언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듯 간절하고 슬퍼 보였다. 나는 백호의 행동이 그저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나는 백호의 행동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백호가 내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려는 것만 같았다. 나는 묘한 호기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와 관련된 그 어떤 비밀도 알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비밀은 아버지와 함께 묻혔으면 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의 묘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백호의 이상한 행동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삶의 의미를 잃었다.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나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림을 그리는 일의 반복이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고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아버지의 묘를 매일같이 찾아갔다. 아버지의 묘는 나의 삶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는 아버지의 묘에 앉아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아버지에게 나의 슬픔을 털어놓았다.
나는 백호의 행동이 그저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나는 백호의 행동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백호가 내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려는 것만 같았다. 나는 묘한 호기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와 관련된 그 어떤 비밀도 알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비밀은 아버지와 함께 묻혔으면 했다. 나는 백호를 억지로 끌어냈다. 백호야,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는 여기에 계시지 않아. 나의 말에 백호는 나의 손길을 뿌리치고 다시 아버지의 묘를 향해 지저댔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무언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듯 간절하고 슬퍼 보였다. 나는 백호의 눈빛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백호가 내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려는 것만 같았다. 나는 백호의 행동에 굴복했다. 나는 백호를 멈추게 하고 내가 직접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을 파헤치면서 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동시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과 불안감.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백호의 눈빛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나는 그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다. 나는 흙을 파헤치던 중 단단한 물체에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나는 흙을 더욱 열심히 파헤쳤고 마침내 하나의 상자를 발견했다. 나는 상자를 들고 흙을 털어내고 그 상자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다. 나는 상자를 들고 백호를 바라보았다. 백호는 나의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이제야 안심한 듯 평온해 보였다. 나는 백호의 행동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녀석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내게 알려주기 위해 이토록 간절하게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묘에서 발견한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 들린 상자는 차갑고 무거웠다. 나는 상자를 내려놓고 멍하니 상자를 바라보았다.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나는 상자 안의 내용물이 두려웠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것만 같았다. 나는 상자를 열 용기가 없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나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나는 며칠 동안 나는 상자를 들고 읍내의 약재상으로 향했다. 약재상 주인은 상자를 보고 놀랐다. 이런 귀한 나무 상자는 처음 보네. 아주 오래된 상자야. 혹시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약재상 주인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약재상 주인에게 상자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상자의 비밀은 나만의 비밀이었고
나는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약재상 주인에게 상자를 팔겠다고 말했다. 약재상 주인은 상자를 사고 싶어 했지만 상자의 비밀이 두려워 상자를 사지 못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상자를 바라보았다. 상자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나는 상자를 볼 때마다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는 상자를 피하려 했지만 상자는 나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상자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나는 상자를 볼 때마다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는 상자를 피하려 했지만 상자는 나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상자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나는 상자를 볼 때마다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는 상자를 피하려 했지만 상자는 나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백호가 나의 옆으로 다가와 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나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백호는 나의 손길에 안심했는지 나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나는 백호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잊고 살았던 따뜻한 온기를 다시 느끼는 것 같았다. 백호는 나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었다. 나는 백호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백호의 이상한 행동을 외면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깨달았다. 나는 결국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일기장 안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는 차분하고 정갈했다. 나는 아버지의 글씨를 보며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를 다시 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일기장 안에 나는 낡은 일기장을 펼쳐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 눈을 움직였다. 일기장 안에는 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의 젊은 시절부터 나의 어린 시절까지 아버지의 삶은 온전히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느꼈다. 아버지의 삶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힘들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일기장의 뒷부분으로 다음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평생을 정직하게 사신 분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하시면서 큰 빚을 지셨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아버지는 사업 파트너의 돈을 횡령했고 그로 인해 사업 파트너는 모든 것을 잃고 자살했다. 나는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존경하던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던 분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나는 아버지의 글을 읽고 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존경하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가 아닌 나를 속인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나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던 아버지가 사실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낡은 일기장과 찢어진 사진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내가 알지 못했던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 속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것만 같았다. 나는 사진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나는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낡은 일기장과 찢어진 사진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내가 알지 못했던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 속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것만 같았다. 나는 사진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나는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의 글을 읽고 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존경하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가 아닌 나를 속인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나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던 아버지가 사실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존경하던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던 분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들고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 박씨 아저씨를 찾아갔다. 박씨 아저씨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이제야 알게 된 거니 나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네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박씨 아저씨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의 어머니도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평생을 아버지의 비밀을 안고 사셨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나를 위해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의 슬픔을 전해드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의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나의 슬픔을 털어놓고 싶었다. 나는 박씨 아저씨에게서 아버지의 비밀을 모두 전해 들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어머니 몰래 외도를 하셨고 그 외도로 인해 한 아이를 낳으셨다고 했다. 그 아이는 나의 동생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다고 믿었던 나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가 아닌 나를 속인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나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던 아버지가
사실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의 슬픔을 전해드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의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나는 박씨 아저씨에게서 동생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다. 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다. 나는 동생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동생에게 나의 슬픔을 전해드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동생에게 나의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나는 동생에게 솔직하게 나의 슬픔을 털어놓고 싶었다. 나는 동생에게 나의 외로운 삶을 털어놓고 싶었다. 나는 동생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동생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싶었다. 나는 아버지의 묘로 향했다. 아버지의 묘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아버지의 묘에 앉아 아버지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속이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울부짖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가 아닌 나를 속인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나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던 아버지가 사실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줄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연락처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다. 동생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조용했다. 여보세요. 나는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동생에게 나의 슬픔을 전해드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동생에게 나의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나는 동생에게 솔직하게 나의 슬픔을 털어놓고 싶었다. 나는 동생에게 나의 외로운 삶을 털어놓고 싶었다. 나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생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조용했다. 여보세요. 나는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동생에게 나의 슬픔을 전해드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동생에게 나의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나는 동생에게 솔직하게 나의 슬픔을 털어놓고 싶었다. 나는 동생에게 나의 외로운 삶을 털어놓고 싶었다. 나는 동생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동생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싶었다. 동생은 나의 침묵을 이해했다. 동생은 나의 침묵 속에서 나의 슬픔을 읽은 것 같았다. 동생은 조용히 말했다. 오빠, 괜찮아요. 저도 오빠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동생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동생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었다.
동생은 나의 슬픔을 이해했고 나의 외로운 삶을 이해했다. 동생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나는 동생에게 아버지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동생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동생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동생은 평생을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아픔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동생의 아픔을 알지 못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나는 동생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나는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다. 아버지의 묘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아버지의 묘에 앉아 아버지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속이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울부짖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가 아닌 나는 아버지의 묘 앞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시골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백호의 이상한 행동과 아버지의 묘에 대한 묘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아버지의 묘로 향했다. 나는 아버지의 묘와 백호 그리고 나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묘로 향했다. 나는 아버지의 묘에 도착했을 때 백호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아버지의 불안감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서울로 나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생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동생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동생은 평생을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아픔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동생의 아픔을 알지 못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가 아닌 나는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나의 말에 동생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빠, 괜찮아요. 저도 오빠에게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동생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동생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동생의 마음을 통해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시골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백호의 이상한 행동과 아버지의 묘에 대한 묘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아버지의 묘로 향했다. 나는 아버지의 묘와 백호 그리고 나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묘로 향했다. 나는 아버지의 묘에 도착했을 때 백호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아버지의 불안감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생각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는 아버지의 묘에 도착했다. 백호는 이미 아버지의 묘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었다. 나는 백호의 행동에 놀라 백호를 향해 달려갔다. 백호는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무언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듯 간절하고 슬퍼 보였다. 나는 백호의 눈빛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백호가 내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려는 것만 같았다. 나는 백호의 행동에 굴복했다. 나는 백호를 멈추게 하고 내가 직접 아버지의 묘를 나는 흙을 파헤치던 중 단단한 물체에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나는 흙을 더욱 열심히 파헤쳤고 마침내 하나의 뿌리를 발견했다. 나는 그 뿌리를 들고 흙을 털어내고 그 뿌리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것은 산삼이었다. 나는 산삼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나는 산삼을 들고 백호를 바라보았다. 백호는 나의 옆에 앉아 나는 이 모든 것을 나는 아버지의 묘에서 발견한 산삼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백호는 나의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이제야 안심한 듯 평온해 보였다. 나는 백호의 행동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녀석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내게 알려주기 위해 이토록 간절하게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묘에서 왜 산삼이 발견된 것일까? 나는 아버지의 비밀과 산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묘한 호기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나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산삼을 들고 다시 한번 박씨 아저씨를 찾아갔다. 박씨 아저씨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훈아, 그 산삼은 나 아버지의 유언이다. 박씨 아저씨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유언이라니 나는 아버지에게 유언을 들은 적이 없었다. 나는 박씨 아저씨에게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 물었다. 박씨 아저씨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네 아버지는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네 아버지는 너에게 죄책감을 느끼셨다. 내 아버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너를 키우셨다. 나 아버지는 그 돈을 너에게 물려줄 수 없었다. 그래서 나 아버지는 그 돈으로 나는 박씨 아저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유언이라니 나는 아버지에게 유언을 들은 적이 없었다. 나는 박씨 아저씨에게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 물었다. 박씨 아저씨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네 아버지는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네 아버지는 너에게 죄책감을 느끼셨다. 네 아버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나는 박씨 아저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알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유언을 들은 적이 없었다. 나는 박씨 아저씨에게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 물었다. 박씨 아저씨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네 아버지는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네 아버지는 너에게 죄책감을 느끼셨다. 네 아버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너를 키우셨다. 네 아버지는 그 돈을 너에게 물려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박씨 아저씨에게서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나와 나의 어머니를 키우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그 돈으로 산삼을 사서 나의 묘에 묻으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산삼을 통해 나에게 모든 것을 나는 아버지의 묘에서 백호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백호는 나의 품에 안겨 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다.
나는 백호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잊고 살았던 따뜻한 온기를 다시 느끼는 것 같았다. 백호는 나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었다. 나는 백호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백호의 이상한 행동을 외면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깨달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줄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생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동생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동생은 평생을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아픔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동생의 아픔을 알지 못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가 아닌 나를 속인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나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줄 동생에게 말했다.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나의 말에 동생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빠, 괜찮아요. 저도 오빠에게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동생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동생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동생의 마음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동생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